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의 자금을 또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익 날 때 파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손실 날 때 파는 게 편하실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활비잖아요. 난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개 강의를 처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의는 좀 많이 좀 할 생각이에요. 항상 이제 온라인으로만 뵙다 보면 이게 좀 소통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 또 많은 기회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 좀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들 이제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이제 준비한 그 김범근의 연금 수업 김범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은퇴자 대상인데 사실 뭐 은퇴를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또 궁금하실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 이제 그 3억 원으로 이제 250만 원 받는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 질문을 주셔가지고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자, 보통 이제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퇴직금이 대부분 목돈으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목돈을 굴려본 경험이 없으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그 다음에 노후 자산이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당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좀 안정적으로 내가 인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이제 배당금만큼 인출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250만 원을 만든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바로 요거예요. 목표 설정을 조금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50만 원의 배당이면 연간 따지면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자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표 분배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분배율이 얼마인지. 분배율은 그냥 배당 수익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몇 프로? 대답은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제 15%가 거의 맥스였고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막 20%대까지 주려고 계속 상품이 개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줄지 안 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나온 상품들 중에 가장 많이 줬던 게 월 1%였거든요. 걔는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추적했는데 실제로 월 1%를 지금까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커버드 콜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의심을 해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 주고 있고, 최근에는 또 상품이 또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화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도 좀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저로는 한 1%대, 그리고 최고로는 15%대까지 일단 연간 배당률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조합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목표 분배율 계산하는 거는 여기 그냥 이 3천만 원이 연간 필요로 하는 수입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있죠. 뭐 퇴직금이다라고 하면, 아니면 연금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이다라고 하면 3억 원 나누면은 내가 필요한 연간 분배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한 연 10%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연간 3천만 원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배당을 가지고 이제 ETF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혹시 포트폴리오 직접 만들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나름 만들어 봐서 운영을 좀 하고 있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엑셀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월 배당 주는 거는 일단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두 개는 뭐냐면 언제 주느냐. 배당금을 받는 시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월 말에 주는지 월 초에 주는지 중간에 주는지 요거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전 배당 상품들은 다 언제 줬냐면 월말 배당이었어요. 자, 월말 배당은 배당 기준일이 말일자예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월 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 배당 낙일이거든요. 12월 28일 배당 낙일이고, 그러면은 배당 기준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1월 2일에서 3일자에 대부분 들어와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퇴직금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건데 언제 받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말 배당을 주는 만약에 월배당 ETF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내가 배당금은 월 초에 지급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월말 배당만 있다가 최근에 뭐가 바뀌었냐면 월중 배당도 생겼어요. 지금 계속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월중 배당은 기준일이 며칠일까요? 15일. 그죠? 15일자예요. 자, 그러면 15일자가 배당 기준일이니까 언제까지 사야 될까요? 그죠? 이게 배당 낙일, 그 다음에 13일까지는 내가 최소한 매수해야지 언제쯤 배당을 받을 수 있냐면 뭐 15일자 기준이면 한 18일에서 19일 요 시점에 이제 배당금이 이제 입금이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내가 월 중으로 모을 건지 아니면 월 말 쪽으로 모을 건지 아니면 혼합할 건지. 혼합하면 뭐가 좋을까요? 금액은 똑같은데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두 번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정말 좋아진 거는 월중 배당도 이제 기초 자산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분해서 좀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샘플로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매수 금액은 뭐 연금에 들어있는 전체 평가 금액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샘플이 3억 원이다 보니까 3억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 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중 지급하는 요 상품이 있고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이 둘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쭉 보시면 하나는 슈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시게 되면 슈드랑 슈드 혼합, 그리고 미국 채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죠. 종목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커버드콜 미국 주식은 그냥 미국 주식 S&P 500 대비해서 이제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이제 커버드콜로 굴러가는 거고, 자, 아래를 보시게 되면 슈드랑 그 다음에 S&P 500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개별과 그 다음에 슈드가 뭉쳐서 움직이는 거 하나랑 아니면 각각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 놨을 때 변동폭은 뭐가 조금 더 클 것 같으세요? 가격 변동은? 하나씩 있는 게 생각보다 가격 변동이 커요. 자, 그러면 나는 가격 변동을 조금 줄이고 싶고 배당은 그래도 적정히 받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종목들을 이용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할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개별적으로 운용하면서 그냥 가격을 조금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형태로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 가져가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거 포트폴리오랑 두 번째 거 포트폴리오 비교하면 배당률의 차이가 조금 있죠. 여기는 한 7.8% 정도 연간 목표 분배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운용이 되고 있고, 여기는 10%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만 바꾸게 되면 다 바뀝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나는 그냥 뭐 슈드에 10%만 놓고 이쪽을 30% 늘리게 되면 12%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종목만 이렇게 기초자산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목표 분배율 맞추는 건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투자 비중들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뭘 하냐면요. 기초자산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갖는 종목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연간 목표 분배율. 찾으면 다 나오고요. 제가 아마 영상 찍는 거에 다 알려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목표 분배율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얘네들끼리 혼합했을 때 몇 % 정도 목표 분배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3억 원 가지고 월 250만 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는 목표 분배율이 한 10% 정도 돼야 됐기 때문에 여기가 한 20, 20, 60 이렇게 되면 한 10%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게 되면 얘는 이제 뭐 슈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비중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뭐 20 놓고 여기를 60으로 놓으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분배율이 높은 쪽에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요 목표 분배율은 높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면 이 가격이 바뀌는 그 변동폭의 차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버드 콜이 많았을 경우와 커버드 콜이 적었을 경우에 가격 등락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월말 기준도 쭉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기초 자산이 완전 똑같거든요. 여기랑 슈드 미국 주식 채권, 아래도 내려가면 슈드 미국 주식 채권. 근데 차이점은 하나는 월말 배당이고 하나는 월중 배당이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인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꺼내 쓰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인출은 안 하고 재투자를 좀 하고자 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같은 기초자산이면 월중 배당이랑 그 다음에 월말 배당을 사요. 그리고 나서 월 초에 배당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재투자할 때는 뭘 살까요? 월 중 거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 중에서 나온 거 가지고 바로 나오면 월 말 거 사고.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약간 좀 시점을 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계속 뭐가 나오냐면 배당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좀 구성을 하실 때는 나는 아직 그냥 좀 재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면은 월중 배당이랑 그 다음에 월말 배당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는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해 주셔도 나쁘진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많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슈드랑 그 다음에 이제 슈드 혼합, 그리고 미국 채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식 5개, 그 다음에 채권 5개가 혼합되어져 있는 상품이거든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배당 많이 주는 5개 종목 이렇게 주식 채권 혼합되어져 있는 거라서 얘도 한 연간 7%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일단 샘플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목표 분배율 자체가 10%였다 보니까 10%로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쭉 리스트업 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 분배율을 설정하신 다음에 비중만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종목이 이제 오늘 또 조회해 보니까 몇 개로 늘어났냐면 11월 달에 이제 한 87개였거든요. 지금 90개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종목들은 애초부터 그냥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싹싹 지우시고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적절히 잘 혼합하게 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도 3억 원 가지고 얼마의 배당금을 이제 창출할 목적으로 운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배율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율은 이제 우리가 사실 6%가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커버드 콜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커버드 콜 비중이 늘어났을 때마다 어떻게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걸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인출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 설정하시고 분배율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엑셀로 참고했던 그렇게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가지고 나의 목표 분배율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매수. 근데 매수를 할 때는 분할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사고 싶으세요? 좀 어때요? 분할? 자, 일단은 지금 시점 가격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판단이 쓰시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뭐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목돈이더라도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같은 분배율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것보다 쌀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분배율이 동일하게 만약에 연 10%짜리 상품이 2개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비중을 바꿔도 괜찮아요. 어차피 같은 분배율을 주는 것들은 어차피 목표 분배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차만 조금 두셨다가 처음에는 조금 낮아진 거, 지금 가장 낮아진 게 뭘까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채권이 조금 많이 낮아진 형태이기는 해요. 저도 일찍 들어갔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채권이 조금 더 그냥 심리적으로는 조금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S&P 500이나 나스닥은 사실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사실 지금 한꺼번에 이제 많이 3억이면은 보통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막 1억 단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안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걔네들은 그래도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형태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채권 자체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돈이 들어가는 데는 전혀 부담스럽진 않은데, 일단은 S&P 500이나 나스닥은 약간의 좀 가격을 조금 분산시켜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뭐 1년 정도는 이렇게 차곡차곡 분할 매수하시면서 계속 재투자하는 형태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0.2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갭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미국도 좀 지나고 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오를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뭐 채권을 조금은 지금 매수해 주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편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조금 살펴볼 거는 월말과 월중 배당을 조금 구분하셔서, 월중 배당 상품이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월중 배당 상품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 몇 개 리스트업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말 배당도 리스트업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둘을 혼합하는 형태로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금 수령하는 방법들도, 이거는 돈을 인출할 때는 결국에는 생활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비가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조금 계획을 좀 세워주실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꼭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순서대로만 계산하면 사실 배당금을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커버드콜 비중에 따라서 수익률들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버드콜을 완전히 넣지 않았을 때랑 커버드콜을 일부 포함했을 때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러면 슈드입니다. 한국형 슈드. 얘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연 단위로 따지면 여기 보시면 1년에 3.35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12번 배당 준 거를 합산하면 3.35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면 34.47%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1년 전에 얘 몰빵했으면 벌써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토탈 리턴은 뭐냐면 배당이랑 그냥 주가 수익을 합산한 거. 그래서 배당은 3.35, 주가 수익은 34.47, 합산하면 37.87%. 자,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몇 퍼센트로 인출을 해야 돼요? 아까 계획에서는 10%.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배당은 3.35 받았지만 내가 부족분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얼마? 6.75% 정도는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언제 매도하시는 게 좋을까요? 연초에 매도한다. 아니면 매월 그때 매도한다. 뭐가 조금 더 좋아 보이세요? 매월? 자, 그럼 매월 매도해서 내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며칠? 평일 기준으로 이틀. 그죠? 그러면 내가 매월 돈 뺄 때마다 가서 매도하고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까먹었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생활비는 비는 거죠. 그런 위험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인출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뭐 배당금만큼 나오는 거를 찾아다 쓰면 사실 되게 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가치 상승 쪽에 조금 베팅을 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족분이 생기는 건 뭘 해야 돼요? 종목을 일부 매도. 그래서 뭘 만든다? 현금 흐름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걔를 뭐라 그러냐면 자가 배당한다 그래요. 자가 배당.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직접 찾아서 쓰는 걸 자가 배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래서 일단 한국형 슈드의 1년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다. 그죠?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1호라는 게 있고 뒤에 가면 2호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일부가 슈드예요. 슈드가 85%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 가지고 S&P 500 커버드 콜로 이렇게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직전 1년 배당을 보시게 되면 5.76%, 아까보다는 약 한 2% 정도는 높죠. 자, 그리고 나서 1년 주가 수익률은 28.31%로 토탈 리턴은 34%.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얘도. 자, 근데 우리는 아까 몇 퍼센트 인출해야 된다? 10% 인출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럼 10%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또 빼야 된다? 결국에는 4.24% 정도는 종목을 팔아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하나는 1호고 하나는 2호인데 차이점은 비중의 차이예요. 얘는 한국형 슈드가 한 60%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 40% 정도가 커버드 콜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딱 10%예요. 딱 알맞죠? 10%. 몇 퍼센트 올랐어요? 주가는 20.79. 그리고 나서 토탈 리턴은 30%인데 얘는 10% 정도 연간 나왔으니까 사실 내가 스스로 매도할 필요는 없고 배당은 들어오게 되면 예수금,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목에 대한 매도 없이 쌓여있는 자금을 그냥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각각의 분배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커버드콜이 몇 퍼센트 혼합됐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토탈 리턴 수익률들도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자, 수익률 중에는 누가 제일 좋아요? 토탈 리턴은? 수익률 기준. 이거 제일 좋죠? 1년 기준으로는 37.87%. 자, 근데 지금은 올라서 그렇긴 합니다. 1년 동안 상승해서. 자, 그러면은 셋 중에 만약에 내가 10%를 인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지가 나을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2호? 그냥 나는 2호로 받아서 쓰겠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얘가 제일 높죠, 수익률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커버드 콜 비중이 높잖아요. 기초자산 상위 수익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걸 확연히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차이가 뭐 사실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사실 10% 빼고 20% 정도 더 오르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는 이게 제일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의 자금을 또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익 날 때 파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손실 날 때 파는 게 편하실까요? 이익 날 때, 그죠? 근데 이익 났을 때도 팔기가 아까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다 보면 사실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활비잖아요. 난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계속 못 팔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할 때는 항상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배당률만큼만 가지고 빼다 쓸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는 배당만큼 챙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거를 매도해서 챙겨갈 것인지를 반드시 조금 의사결정을 먼저 내리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지 고민들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왠지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고 배당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없고 최근에 나온 커버드 콜들도 어떻게 보면 변동폭이 더 커졌어요. 지금은. 배당도 많이 주는데 사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이제 커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실 거면 이렇게 1호, 2호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 있죠. 슈드랑 그냥 커버드 콜 섞여 있는 형태로 조금 인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심리적으로 좀 편한 그러한 자금 인출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인출 방법.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고민할 건 요거예요. 매월 지급받은 배당금만큼 생활하겠다. 그러면 아까 필요한 자금 계산되면, 그죠? 그냥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계좌의 잔고를 나눠서 연간 목표 배당률을 설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되는데, 10% 정도면 어떠세요? 연 10%면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보통 몇 % 정도 원하시냐면 평균이 8에서 한 10 정도가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였어요? 15%. 근데 신기하게도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알지만 대부분의 이제 만나신 분들은 15%대까지 배당 받는 건 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자금들 중에 그래도 내가 목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률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배당률 계산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배당금만큼 빼다 쓸 건지 요거를 먼저 체크를 좀 하나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일부는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데 사실 매월 필요한 자금만큼 종목 매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맨날 들어가가지고 며칠날 가서 매도 버튼 누르고 돈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출. 상당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연간 필요자금을 연초에 다 빼버리는 건 그때그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완전히 우리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수익이 좋을 때 인출하는 건 별로 부담은 없는데 수익이 안 좋은 그 해 첫 해에 다 빼버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근데도 2번과 3번을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조금 뭐가 더 편할 것 같으세요? 심리적으로는. 심리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시스템적으로 만든다라고 가정해보면요. 2번? 그러니까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 연초에 필요한 자금 다 빼놓고 나머지 배당으로 충당할 거면 요거는 그냥 그 현금성 자산에 있으면 그냥 굴러가면서 이자 조금 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과거에는 배당 상품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실제로 포트폴리오 짜져 있잖아요. 매도 순서 정해가지고 다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지급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매도 비율대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빠져야 되고 떨어져도 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배당받는 것들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조금 인출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한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ETF는 자동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직접 가서 내가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밌는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펀드인데 월배당을 주는 펀드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직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사봤거든요. 도대체 배당을 얼마나 줄지. 그 펀드 안에 종목이 다 월배당 ETF예요. 그리고 나서 펀드인데 실제로 배당을 줘요. 예전은 펀드들은 뭐였냐면 배당 받으면 재투자했거든요. 아예 그냥 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는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배율 정도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걔네들은 뭐가 되냐면 자동 매도나 자동 매수가 돼요. 펀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조금 나한테 좀 알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방법대로 인출 계획을 조금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